여러분께 심리 교첩이라서 너무 죄송하고 조사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일 평론가, 임방글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사사건건의 스타를 두 건의 사건 속보는 모두 경찰의 과거 수사 정황이 나옵니다. 과연 대한민국 경찰이 신뢰받을 수 있는 기관인가? 또 게다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이 점도 한번 지켜보시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사건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속보인데 그 문제의 원주 별장에서는 얼마나 많은 검사와 또 병원장, 장성이 성접대를 받았을까. 조사가 제대로 된 것 같지 않아서 재조사를 했는데 그 재조사는 제대로 될까. 그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걸 처음에 재조사하겠다고 한 이유가 뭡니까? 네, 이유는요. 2번 조사를 했었고 2번 다 무혐의로 판단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피해 여성은 지속적으로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동영상이 존재하고요. 네. 동영상 속에 이게 뭔가 혹시 마약을 투약하고 성관계가 이루어진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둘 다 영상 속의 인물이 김학의 전 차관인지는 특정하기는 어렵다라는 네. 거예요. 윤곽은 비슷하나. 그래서 네. 2012년 당시 이건 지난 정권 초기에 법무부 차관을 지내다가 내려와서 수사가 벌어졌던 거고요. 네. 2013년에 또 벌어지게 되는데 모두 다 일단은 무혐의 처리를 받았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2번 조사했는데 다 무혐의 처분 받은 걸 다시 조사합니다. 처음에 그 동영상, 그 별장에서 이분들이 모여서 이른바 정관계 인사들이 모여서 나쁜 짓을 한 것 같아요. 네, 그걸 찍은 동영상이 어떻게 발견된 거예요? 이게 또 네. 의도치 않게 발견이 됩니다. 윤중천, 그러니까 그 별장 원주 주인. 별장 주인입니다. 건설업자 이 윤모 씨의 아내가 한 여성 사업가 권모 씨를 간통 혐의로 고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남편과 간통을 했다라는 건데요. 네. 이 권모 씨는 반대로 이 윤모 씨 그 건설업자를 그러니까 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합니다. 협박 혐의 포함해서요. 그러니까 나한테 강제로 성폭행을 하고 네. 또 이걸 찍고 협박했다. 그러면서 나에게 큰 돈과 그다음에 뭐 외제차를 빼앗아갔다. 뭐 이런 네. 식의 고소를 그 하는데요. 별장 주인. 그렇죠. 이 과정에서 이 고소인인 권모 씨의 지인이 이 원주 별장에 그 윤모 씨 그 건설업자에게 줬던 그 차량을 가지러 갑니다. 네. 그런데 그 트렁크 안에서 네. 문제의 CD가 이제 발견이 된 그러면 거죠. 정황상 그 별장 주인이 자기가 무슨 검사, 병원장, 뭐 군 장성들 불러서 술 접대하고 성 접대하면서 찍어놨다. 그렇죠. 그렇죠. 그것이 자기 차에 있었는데 이 차를 원래 자기 내연녀에게 줬다가 아니죠. 내연녀에게 내연녀가 선물을 선물한 받았다가 다시 뺏어 오니까 내연녀가 내연녀는 또 뺏어간 그 차 거죠. 돌려줘 하고 가지러 갔다가 우연히 발견된 거죠. 그렇죠. 아니 네. 내연녀한테 이 차를 가져갔다가 네. 내연녀가 그 차를 가지러 와서 봤더니 네. 그 안에 그런 영상이 있었던 거죠. 네. 중요한 건 그래서 이제 그 안에 봤더니 김학이라는 네. 박근혜 정부 초기 첫 차관, 법무부 차관. 차관이었죠. 네. 그 사람이 나왔는데 이제 확인해 봤더니 이 사람이 아닌 것 같더라 이래서 무혐의가 된 겁니까? 자, 이렇게 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이 CD가 나왔는데요. 네. CD를 노트북 모니터에 플레이를 해놓고 휴대전화로 그걸 찍었어요. 그러니까 네. 2번 찍힌 영상이기 때문에 흐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경찰은 이게 김학의 전 차관 같기도 한데 아닐 수도 있고 국과수에 의뢰를 했더니 국과수에서 특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네. 윤곽은 비슷한데 네. 딱히 김학의라고 특정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문제는 그래서 김학의가 아닐 수도 있다. 이건 확실하지 않으니 처벌하기 어렵다. 무혐의 나온 거잖아요. 네. 피해 여성의 증언은 김학의가 맞다는 거예요. 피해 여성은 또 봤더니 내가 그거 봤더니 네. 잘 보이더라 이런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영상만 잘 보일 뿐 아니고 피해 여성은 거기서 이 성접대라고 우리가 향응이라고 불렀지만 네. 사실은 그 여성들은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을 하는 네, 겁니다. 네, 네. 그게 그 자리에 술을 마시러 참석했는데
술을 많이 못해서 입에만 조금씩 댔는데 어지러웠다. 기억이 툭툭 끊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술에다가 뭔가 약을 탔을 가능성이 네. 있는 겁니다. 진술로는. 네. 그리고 이 여성들은 김학이라고 들었다는 거예요. 네. 어제 그 분이 이러이러한 분이다라는 얘기를 해줬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결론을 못 내렸는데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경찰이 그때 조사해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는 했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게 네. 어디서 그러면 끝나버린 거예요? 경찰은 어쨌든 동영상 속의 인물을 이 김학의 전 차관으로 특정을 했어요. 아, 경찰은요? 네, 경찰은 네. 특정을 하고 특수 강간 혐의로 이제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합니다. 네. 근데 검찰에서 이거를 무혐의로 내렸어요. 그게 네. 이제 2013년에 한번 무혐의였고요. 김학의 차관의 친정이죠. 그러니까 검찰이라는 그렇죠. 게. 네, 2014년에 제조사인데 또 무혐의가 나왔는데 2013년에 무혐의를 한 이유는 우선 저 그 윤모 씨가 나는 그렇게 접대한 적도 없고 저렇게 찍은 적도 없다 이렇게 부인을 하고 있고 또 이 동영상 속에 있는 여성을 특정하기 어렵다. 또 이 동영상 외에 또 다른 여성들이 등장했거든요. 피해 여성. 네. 이 피해 여성들의 진술이 한 명은 진술을 한번 번복해요. 번복하고 또 한 명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라고 해서 결론적으로 증거가 불충분하다라고 네, 해서 무혐의 결정을 내립니다. 알겠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그 별장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은 그 사람이 김학의 차관이 맞다는 겁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딸하고 있는 이제 김학의도 오고 술을 먹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윤지청 말고도 다른 어른들이 있으니까 술을 입에만 섞여 할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필름같이 이렇게 영상이 또 끊겨가지고 아니 술을 입에 대기만 했는데도 필름이 끊겼다면은 그럼 그건 술에 뭘 탔다는 소리네요. 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약을 먹어본 적도 없고 예. 그냥 뭘 의심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그 당시 그게 약인지 뭐. 근데 되게 기분이 안 좋고 내가 뭔가 당했다라는 생각은 했어요. 이제 중간중간에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날은. 김학의 전 차관으로 의심되는 그 남자한테 당한 거는 그 필름 끊기는 와중에 기억은 나세요? 네, 그 사람이 맞아요. 그때 당시에 같이 있었던 두 사람이 뭘 했는지 중간중간 다 기억이 나고 그 사람들이 무슨 옷을 입고 있었는지 기억이 나거든요. 그 건설업자 윤 씨는 처음에는 변호사라고만 소개를 했고 그 다음에는 김학의 검사라는 사실을 은연중에 얘기를 한 적은 있습니까? 이제 다음날 네가 어제 모셨던 분이 누군지 아냐.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이 검사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 별장에서의 성폭행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동영상 성폭행 외에도 서울에 와서 또 불러내고 네, 서울 모처에 해놨어요. 그들의 놀이방은 김학은 거기에서 하고 살다시피 했던 매일. 자, 이렇게 주장을 하면 물론 진실은 따져봐야 합니다. 네. 주장을 하면 김학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대질도 하고 검찰이 뭐 약을 탔는지 어쨌든 이런 조사를 좀 이루어줘야 되는데 그 부분도 잘 안 됐다는 거죠 지금. 우선 경찰에서 소환을 했는데 네. 안 왔습니다. 네. 아프다. 뭐 이런 이유로 안 왔는데요. 하지만 어떤 병실에서 멀쩡한 모습으로 어딘가에 전화를 거는 모습이 포착이 돼서 또 한 번 네. 논란이 있었죠. 검찰에서는 딱 한 번 소환이 됐는데 네. 비공개로 소환이 됐고요. 별다른 이렇게 의미 있는 진술은 나오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피해 여성이 다시 한번 고소했지만 또 무혐의를 받고.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게 2012년 이 지난 박근혜 정부의 첫 번째 법무부 차관이었다는 점을 좀 우리가 기억하면요. 2012년, 2013년 그 당시에 또 이 어떤 정치적 분위기 때문에 네. 수사가 유야무야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진상조사위에서 재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건이라고 했는데 네. 이 여성은 사실은 이번에는 과연 이 흑막이 다 드러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또 이야기를 해서 네. 안타까움이 남습니다. 네. 검찰 진상조사위원회가 김학의 전 차관을 내일 소환한다고 하니까 네.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재조사에 응하고 있는 지금 다시 조사하고 있는데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가요. 재조사에 응하고 있는 또 다른 여성 피해자, 그 별장에 있었던 피해자는 저희 KBS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달라고 울면서 애원을 했더니 많은 희망을 갖지 말아라. 우리는 그들을 처벌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검사가 잘했나 못했나를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자, 저희가 잠깐만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9시 뉴스에 저 인터뷰가 네. 자세히 나갈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재조사를 하는 이유가 네. 이 우리 국민들은 지금 저 별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고 누가 접대를 받았고 어떤 성폭행이 이루어졌는가인데 예. 그게 아니고 그때 조사가 제대로 돼 있는가가 재조사의 이유처럼 그렇습니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는 진실이 드러나는 것인가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건데 지금 저 여성이 들은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네. 지금 재조사는 김학의 전 차관을
이 범죄를 밝혀서 처벌하려는 의지보다는 네. 저 당시 수사를 했던 경찰과 검찰이 허술하게 했던 게 맞는가? 절차상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네. 지금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서 그때 미온적인 지금 수사를 했다면 잠깐 처벌하겠다는 얘기죠. 화면이 나갔지만 뭐 그때 당시에 저 증거가 경찰은 뭐 올린 거 3만여 건이 누락됐다. 검찰은 경찰이 안 올렸다. 맞아요. 이런 거고 경찰은 그거 관련 없는 거라서 안 올렸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네, 거죠. 이거는 이제 그 진상조사단이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네. 경찰에서 굉장히 많은 그 디지털 증거를 복원을 했는데 검찰에 올라온 건 한 4개 정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한 3만 건이 누락됐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진상조사단에서는 경찰에게 그 자료 다 내놔라, 네. 달라라고 하는 거고 경찰은 여기에 대해서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책임을 그때 당시에 부실 수사 책임을 검찰에 있는데 네. 왜 우리한테 돌리느냐 이제 이런 태도를 취하면서 당시에 우리는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아서 이 사건과 관련된 것만 넘겼다. 그리고 관련되지 않은 것은 폐기했다. 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그 별장에서 어떤 사람들이 술을 마셨는지 좀 대충 확인됐습니까? 지금 언론에서 나온 걸 보면요. 네. 지금 김학의 전 차관은 지금 오르내리고 있고요. 네. 그거 빼고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전직 서울중앙지검 차장급 검사, 네. 그 외에도 전현직 군 장성도 출입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피해자 인터뷰가 잠깐 피해 여성 인터뷰가 좀 나왔지만 네. 어떤 식으로 해서 또 그런 성폭행이 이루어졌는지 네. 뭐 그런 부분도 좀 수사를 해야 할 것 같고 검찰 과거사위가 그래서 오늘인가까지 조사한다고 했다가 연장했습니까? 네.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더 조사하면 기소할 사람이 나오겠습니까? 저는 네. 김학의 전 차관이 뭐 나올까 안 나올까 말씀하셨지만 제 생각에는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보고요. 네. 그렇다고 하면 사실상 여기서 처벌할 사람을 찾아내기는 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는 게 네. 동영상 속에 있는 사람이 김학의 전 차관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그 별장 내에서 정말 그 여성과 성관계가 있었다는 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자 이거를 처벌하는 것은 뭔가 이거를 강제적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약이나 약물이나 어떤 이런 걸 이용해서 여성의 어떤 반항을 억압하게 한 다음에 반항을 못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강간했다는 걸 입증해야 되는데 네. 그게 지금 상황에서는 우선 피해자 진술은 있지만 네. 좀 또 7년 전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입증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아 보이고요. 이게 과거에는 사실 성관계를 했다라는 사실만 있으면 그거를 어떤 성적 향응을 받은 것을 뇌물죄로 구성할 수도 있었는데 네. 당시 2013년에는 그게 또 공소시효를 지났었거든요. 네.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특수 강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과연 그때 당시에 정말 이거는 그 영상 속의 인물이 김학의 전 차관이라는 게 확정된 다음 문제입니다. 네. 그 다음에 정말 여기 어떤 약물로 어떻게 했는지 이 부분까지 밝혀져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처벌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은 지금 뭐 합니까? 변호사 합니까?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처벌받은 게 있습니다. 없으니까 변호사는 그렇죠. 처음에 이제 네. 변호사로 활동을 하려면은 대한변협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처음에 등록하려고 했을 때 굉장히 반대의 목소리도 많았었는데요. 어쨌든 결론은 등록을 해서 등록하자마자 대형 로펌에 들어갔다가 지금은 개인 사무실을 연 것으로 알려져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자, 임방글 변호사, 최영일 평론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